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첫날이잖아요. 수업은 빠지면 안 돼요. 왜냐면 빠져버리면 진도가 많이 나가버리고 나중에 또 따라오기 힘드니까. 1년 내에 마찬가지예요. 수업은 될 수 있으면 빠지면 안 돼. 왜냐면 뭐 많이 남은 것 같아도 한 바퀴 돌면 2개월이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1, 2월 달 기본서 들어가면 또 한 바퀴 돌아면 3, 4월이 돼버리고 3, 4월 지나면 5월 달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두 바퀴 돈다 해서 뭐 실력이 팍 늘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수업은 계속 전 과목 마찬가지 안 받고 하고 강의 듣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자기 복습 또는 예습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러나면 나중에 힘들어지 막판에 돼서 엄청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은 될 수 있으면 빠지 말고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나와야 돼요. 오늘은 가기 싫어 그래갖고 안 나오면 안 돼. 아이고 오늘은 눈이 와 이거 너무 좋다고 안 나오면 안 돼. 오늘은 비 온대 고구마 삶아 먹어야지 그러면 안 돼. 그러죠. 왜냐면 공부는 사실 뭐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일단 뭐 묻혔으면 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수업은 빠지 말고 쭉 참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이제 합격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 이렇게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합격하고 나가서 이제 중개업 하는데 도움이 돼요. 이 중개업은 혼자 못 하거든요. 절대 혼자 못 해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신 분들은 영업하는데 예를 먹어.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이 학원을 다니다 보면 동기가 생기잖아요. 학교처럼. 동문이 생겨서, 아무리 안 친해도 얼굴만 알아도 합격하면 다 친해져요, 또. 말 한 자리 1년 동안 안 하고 다녔어도 일단 합격하면 또 빨리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영업은 혼자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동문이 있어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자리 잡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일단 자리 잡고 나면 괜찮은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서로 협력해서 필요해요. 경쟁이면서 협력 관계야. 이게 참 어려운 관계지. 그죠? 서로 경쟁 관계면서 협력 관계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또 옆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시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또 너무 친해가지고 막 술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안 되고. 됐어요? 자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친하게도 지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중개 대상물이 되게 한 요건이 있죠. 그럼 아까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토지, 건축물. 자, 그다음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임목. 그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거 있었죠? 그러면 이제 이거의 중개 대상물인데 이거를 해서 100% 다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또 충족돼야 돼. 거기 1번 뭐라 그랬어요? 사적 소유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적 소유란 말은 개인 거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인 것이어야 된다.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있죠? 그건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공 후 중개 행위가 개입 가능해야 된다.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가 있어야 된다. 두 가지가 또 충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 것만 중개할 수가 있고 또 개공이 끼어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사적 소유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많겠지만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자, 이쪽이 개인 소유는 된다는 거고 사적 소유가 안 되는 것은 중개할 수가 없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부동산 가지고 있는 경우 많죠? 그럼 다 중개할 수 있어, 개인 것은. 그럼 이제 안 되는 거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주의할 거. 그 첫째 줄 후단에 보면은, 첫째 줄 보면, 공법상 제한. 자, 공법상 제한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 가로 안에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토지 건축물 나와 있습니까? 자, 이런 것은 중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됩니다. 자, 공법상 제한이 있는데, 이거 이용 제한하고 거래 규제가 있거든요. 거래 규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용 제한이란 말을 앞으로 자주 나와요. 공법상 이용 제한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딱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놔봐요. 자, 개발 제한 구역 들어보셨죠? 네.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토지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중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 개발 제한 구역 하나 외워봐.
이용 제한 가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하나만 외워봐. 개발 무슨 구역? 제한 구역. 그린벨트죠. 자, 그대로 해석하면 뭘 제한한다는 거예요? 개발을 제한한다는 것이지 거래 자체를 제한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 내 부동산도 사고 팔 수 있고 전세 임대가 가능해.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그걸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앞으로 이용 제한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거든요. 딱 하나만 외워봐. 개발 제한 구역. 그죠? 그럼 거래 규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만 외워봐.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와 있죠. 두 번째 줄. 토지거래 허가구역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서 사고 팔 수가 있어. 그러면 그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것이면 이런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 건축물이랄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랄지 개발 제한구역 이 행위를 제한을 받더라도 개인 소유면 다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아, 있구나. 뭐 없구나? 있구나. 이 말이야. 따라해봐. 있구나. 아주 좋았어. 그래, 무조건 합격해. 아, 좋았어요. 내가 하란 대로 하면 무조건 합격이야. 그럼 그것도 있구나도 잘해야 돼. 자, 그럼 무조건 합격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예, 진짜요. 여러분들, 제가 하란 대로 하면 무조건 합격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보세요. 사법상 제한이라고 있어요. 이 사법상 제한이란 말도 앞으로 이제 자주 이런 단어가 나올 것인데 이런 용어를 익혀야 돼. 이것은 각종 뭐가 설치된 거? 권리 하나만 외우면 돼요. 뭐가 설치된 거? 권리. 그럼 권리가 많아요, 적어요? 저당 잡힌 건물 있잖아요. 은행에 돈 빌려 쓰고 건물 저당 잡아놨죠? 그럼 저당 잡힌 건물을 중개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있겠어 없겠어? 있어. 저당 안고 사거든요. 전세권 많이 설정되죠? 그 건물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그럼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그 예문을 일일이 외우려 하지 말고 가등기 된 건물, 가압류된 건물, 저당 잡힌 건물, 전세권 설정된 건물, 임대 설정된 건물 있잖아요. 토지도 그렇고 이런 것도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행위 제한을 받더라도 개인 소유면 다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야. 개발 제한 구역이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든 권리가 설정되든 중개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개공은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제한이 있으면 개공할 일은 권리 분석을 잘해서 설명만 잘해주면 돼. 이건 저당이 잡혀 있고 세무액이 얼마고 채권액이 얼마고 이거 설명만 잘 해주면 돼. 그러면 이제 사고 파는 거는 매수인 입장이 자기가 결정을 해서 산다라면 중개해주면 되는 거예요. 계약서 가지고. 근데 이제 권리 분석을 이걸 설명을 안 해주면 이제 개공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나중에 문제 발생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권리 분석 잘하고 이런 거 잘 설명해서 중개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여기는 중개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배우니까 중개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용 제한 거래 규제 많은데 이걸 다 외우려 하지 말고 일단 개발 제한 구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 권리 이런 단어만 좀 신경을 써 보세요. 그 책에 첫째 줄, 두 번째, 세 번째 다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네 번째 줄이 이쪽이죠. 자, 무주 토지가 뭘까? 그렇지. 주인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주인 없는 토지는 중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잖아, 지금. 이건 중개 대상이 된다는 거고, 이쪽은 중개 대상이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왜 안 되겠어요? 응? 주인 없는 토지는 왜 안 돼? 아, 주인이 없으니까 안 된 게 아니고, 이 민법에서 이건 국가 것으로 봐요. 주인 없는 부동산 있잖아, 토지. 국가 것이에요. 근데 국가 것은 되겠어요? 안 돼? 개인 것만 된다 그랬잖아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것은 중개할 수가 없어. 개인 것만 중개를 해. 개인 것만.
국가나 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안 된다고. 국유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주인 없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름에 무인도 놀러가지고 이야 발견했 섬 하나 무인도를 발견했어. 내 떼부자 됐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국가 가세요. 이건 중개할 수 없어. 자, 그다음에 또 거기 보면 공도가 뭐예요? 공도? 공도가 뭘까? 그렇지, 공용도로. 오, 죽었어요. 공공 이용한 도로. 이거는 이제 주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국도 지방도 있잖아요.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 돼. 근데 반대해서 가면 사도라고 있죠, 사도. 사도는 개인이 낸 도로, 자기 땅 있다가. 이건 돼. 왜 되겠어요? 개인 것이니까. 근데 이건 안 돼. 이거는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미채굴 광물. 미채굴 광물은 누구 것이에요? 국가 것입니다. 그래서 안 돼. 토지 밑에, 아까 우리가 토지 소유권은 상하에 미친다고 했잖아요. 그럼 광물은 안 미쳐. 광물은 국가 것이에요. 이게 자기 토지에서 광산이 발견됐더라도 자기 거 아니야. 국가 것이야. 이건 안 돼. 그래서 안 돼. 국유니까.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개인 것만 가능하다. 행위 제한을 받더라도 개인 건 돼. 자, 일단은 이 정도만 정리할게요. 더 깊은 것은 나중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행위 제한을 받더라도 가능하다. 개인 소유가 아닌 것은 중개할 수가 없다. 토지 건물이라도 안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중개 행위가 개입 가능할 것. 이 말은 뭐냐면 개공이 끼어들 수가 있어야 돼. 중개. 그러면 매매 교환은 끼어들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 이유는 계약이니까. 물건 사고 판다. 중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후단. 매매 교환 임대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은 거래대상에 들 수 있다. 밑줄 보세요. 그것은 끼어들 수가 있으니까 돼. 근데 이제 상속, 경공매, 수용, 동그라미. 이것은 상속, 경공매, 수용. 이것은 개공이 끼어들 수가 없어.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니까 개공이 끼어들 수가 있어 없어? 없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 뭐가 나와서 상속 있죠. 상속. 좀 칠판 봐봐요. 상속은 안 돼. 경공매도 안 돼. 공용 수용도 안 돼. 그것은 끼어들 수가 없어요. 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이 사람이 건물 한 채 소유하고 있어. 근데 사망을 했어. 왜 사망을 한 거예요? 왜 갑이 살다 갑자기 죽었냐고. 나이 먹어서. 자연사. 그렇지. 그거 알 필요 없고. 그렇죠. 그럼 건물 한 채 놓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넘어와, 안 넘어와? 넘어와 버려요. 무엇과 동시에?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돼버려요. 그러면 등기는 아직 죽은 사람 앞으로 돼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원래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등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법에 의해서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 그럼 등기부를 띄워보면 아직 죽은 사람 앞으로 돼 있을 수 있지만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상속인은 이미 소유권이 넘어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개업공인 중개사가 이 상속 자체를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건 가능한 거 보세요. 이미 이 사람이 이제 상속을 받았죠? 근데 이 사람이 제3자에게 저 건물을 사고 팔 수도 있어 없어? 상속받은 건물은 이건 매매죠, 매매. 그러면 A라는 사람, 개공이 이건 중개할 수가 있어 없어? 이건 중개예요. 그러니까 상속 자체는 안 되지만 이건 법률 규정이니까. 법에 의해서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법에 의해서 규정을 해놨어, 민법에서. 그러니까 안 되지만 끼어들 수가 없어. 그럼 끼어들 수가 없어서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미 상속받은 것은 이제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건 좀. 그러니까 상속 자체는 안 되지만 상속받은 물건은 돼. 이해됐어요? 네. 경공매 마찬가지, 공용 수용 마찬가지. 다 법률 규정에서 물권 변동이 일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되죠? 네. 자, 끝났어요. 자, 기록적인 건 다 끝났어요. 그럼 자 보세요. 법정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표, 임목, 광업재단, 공양재단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개인 것만 가능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개공이 끼어들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중개 대상이 된다. 이거라도 100%된 건 아니다. 개념 잡았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영어하고 중개 대상물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과목에서 40문제가 출제된다 그랬잖아요. 여태 2문제 맞췄어. 좀 싱겁죠? 예, 그렇죠. 이제 40문제 맞추러 갈 거예요. 차근차근. 이해됐어요? 예. 올해도 지금 여기가 총칙 파트거든요. 1장. 아까 내가 2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3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2장 파트에서도 2문제 정도 나와요. 자, 2장 이제 들어갈 건데, 거기 가장 먼저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 해가지고, 제 1절이 뭐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있어요. 자, 이제 이걸 공부를 할 건데, 여기가 시험에 올해도 2문제가 나왔어요. 1문제 내지 2문제인데, 요즘 계속 2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네. 근데 이제 이 파트가 공부할 때는 별거 없는 것 같아도 되게, 문제 나오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꼼꼼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공인중개사 파트에서 이제 가장 먼저 그 시험 시행기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험 시행기관에는 무슨 시험을 말하겠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말합니다. 자, 원칙은 누가 되느냐? 시도지사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시도지사가 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 누가 한지 알았어요? 협회에서 한지 알았어요? 그럼 여기는? 전혀 생각도 안 해봤어? 네, 그렇지. 그게 정상이지,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도? 원서에 보니까 응. 산업인력공단? 네. 좋아. 위에 아, 그러면 시험을 보셨네? 1차 봤어요. 아, 1차 봐서? 합격하셨어요? 안 됐어요? 예. 올해 열심히 하면 돼. 그렇죠. 근데 이제 재수한다 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장점도 있어요. 뭐가 장점이냐면 사람을 많이 알아. 그럼 영업하는데 엄청 도움이 돼요. 이 앞에 기수 많이 알잖아요, 사람들. 이번 기수에 또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맥이 넓어져요. 이제 공부하는 때는 2년 거쳐서 좀 힘들었지만 나중에 영업할 때는 그게 진짜 자산이 되고 자원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동기가 필요하다고. 혼자서는 영업 못 한다고. 그죠? 이점도 있어. 오히려 그것이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적 가설은. 그러니까 그거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하면 돼. 이해되셨어요? 예,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원칙은 누가 돼? 시도지사. 근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그럼 산업인력공단이 또 없네? 처음이니까 다 써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걸 앞으로 줄여서 국장이라고 쓸 거예요. 국장이라고 쓰면은, 국토교통부 장관. 앞으로 이렇게 쓸 겁니다.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은 누구예요?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별로 시행되는 게 원칙이야. 이게 충청남도 따로, 경기도 따로, 서울시 따로.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지금 통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야, 예. 그죠? 근데 언젠가는 이 시도별로 시험이 시행될 거예요. 경기도 따로, 충남 따로. 그러니까 이건 옛날부터 규정이 돼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죠, 지금. 원칙은 근데 시도지사, 이거 지금 흔들면 안 돼. 근데 왜 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느냐? 위탁을 할 수 있어요. 그 책에는 없는데, 저 뒤에 나올 거예요. 위탁. 그러면 위탁 받은 기관이 있어요. 이건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위탁 받을 수 있고,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위탁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공단 이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위탁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위탁은 부수적인 거고, 일단 이거 알아야 돼. 원칙은 누구? 예외적으로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원칙 시도지사 동그라미, 예외 국장 동그라미.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왜 시험을 시행하느냐 그거 봐서요. 시험 수준은 균형 유지 문제 보세요. 균형 유지를 위해서. 그러면 이런 문제 발생하죠. 시도별로 시험을 시행하면 경기도, 서울, 충남, 시험 방법, 시험 내용, 난이도 다 같아요, 달라요? 균형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뭐 뽑는 인원도 그렇고. 그래서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 이분들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 있고 시험을 시행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원칙과 A가 뒤바뀌면 안 된다. 원칙과 A가 뒤바뀌면 안 돼. 원칙은 누구? 시도의사. A적으로 누구? 국자. 흔들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 여러분도 응시 자격 있나 보세요. 응시 자격도 없는데 여기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험 볼 자격도 없는데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응시 자격 있는가 봐봐.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자격은 성별 제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녀 같이 앉아있죠? 학력 제한 있어요? 없어요. 국적 제한이 있을까요? 연령. 불문입니다. 불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것도 시험 자주 나와 있는데 국적하고 연령 동그라미. 이거 두 가지는 시험 자주 나와요. 그러면 애국인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있어. 애국국적을 가진 사람. 혹시 애국인 국적 가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천안에서 내가 한 8년, 지금 8년째라 했잖아요. 거기 그때 뭐 캐나다 국적 가지신 분이 여기 수강 강의 듣다가 도망갔지만. 아니, 원래 우리나라 사람인데 국적이 거기야. 원래 천안 이쪽에 살더라고.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공부하다 하여튼 도망갔어. 두 달 하다가. 캐나다 국적 가지신 분, 간혹 가다가 외국적 가진 사람이 있어. 또 저 서울에서 강의할 때는 미국 국적, 영어 강사더라고. 영어 강사인데 여기 와서 원래 우리 교포인데 국적이 미국이야. 공부하다가 또 거기도 두 달 하다 도망갔어. 근데 외국인도 자격 취득할 수 있어요.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요. 근데 저기 미국에서 살다가 목동에서 강의할 때구나. 서울 목동에서 강의할 때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현재. 근데 여기 유학학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5월 달에 와서 1차 합격하고 또 들어갔다가 다음에 또 2차 또 합격했어. 그분은 1차 2년에 하고 합격했는데 따로따로. 그러면 원래 그분도 원래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 국적인데 지금 현재 미국 거주하고 그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유학 와서 공부를 해. 내가 물어봤어. 자기가 이야기하니까 알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왜 공부하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들어올 거래. 들어와야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들어올 건데 우리나라로 직업이 있어야 되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5월달에 와서 방어도 넣고 공부하더라고. 1차 합격하고. 또 다음에 들어갔다가 또 5월달에 와가지고 또 준비 2차에서 합격.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러신 분도 있어. 그래서 이제 외국인도 시험 봐서 취득하면 우리나라에서 개설 등록. 아까 이렇게 등록하면 개공이 된다 그랬죠? 등록해. 그럼 우리나라에서 중개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건 피부 색깔로 따진 게 아니에요. 국적으로 따진 거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혹시 외국인도 걱정하지 말고 공부를 하시면 돼. 그죠? 물론 여기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또 보면은 2번에 보면은 응시 자격 기한. 자,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시험 못 본다 그랬어요? 3년. 자격이 취소되면은 3년간 응시가 제한됩니다. 이거 응시가 제한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자격을 말하겠어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봐. 그러면 왜 자격이 취소되겠어요? 부정행위자가 갖고는 그건 이미 부정행위자는 취득을 안 했는데 있는 사람이 취소된 거잖아요. 왜 취소될 것 같아요? 중개 잘못했건 취소 안 돼. 예를 들면 자격증을 양도되어야 했을 때, 남에게 빌려줬을 때 걸리면 취소돼 버려요. 또 징역형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중개사법 위반해갖고 징역형 받으면 자격 취소돼 버려요. 그러면 3년간 중개업도 못하고 시험도 못 봐요. 그죠? 근데 수험생, 자격증 가진 사람이 가장 무서워한 거 이거예요. 자격 취소된 거. 왜 가장 무서워요? 또 시험 봐야 돼.
그렇죠? 3년간 기다렸다가 또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걸 무서워해요. 또 시험 공부하게. 이제 하다가 또 공부하려면 또 그게 좀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정행위자 있잖아요. 시험 부정행위자. 부정행위자 있어요? 5년간 시험 못 봐요. 몇 년간? 5년간. 그럼 부정행위자는 어떻게 하다 걸려요? 컨닝하거나 뭐 대리 시험 보거나 뭐 이래 하다 걸리면 몇 년간 시험 못 봐? 5년 시험 못 봐. 그래서 응시 자격 제한된 건 두 가지. 자격 취소되면 몇 년? 3년. 부정행위자는 몇 년? 5년. 시험 못 봐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이 별표 접수. 이게 가장 중요한데 결격 사유 기간 동안에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럼 결격 사유는 아직 안 배웠어요. 여기서 결격은 등록 결격 사유로 말하거든요. 아직 안 배웠는데 이 기간 중에 원칙적으로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못 보는 거에 위에서 말한 자격 취소되면 3년이에요. 시험 못 보는 거에 자격 취소되면 3년. 이건 못 보는 거고 원칙적으로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럼 이제 이 결격사유는 아직 안 배워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몇 가지만 그냥 들어봐. 여러분들 혹시 결격사유 있었을까? 거기 나와있네요. 제한능력자, 파산자, 수용자 등 그랬죠? 이게 결격사유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파산선고 들어보셨죠? 파산선고를 받은 자도 공부해서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 그러니까 파산선고 받았다 해서 자격 취득 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수용자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수용자가 징역형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람. 집행유예 들어보셨죠? 그럼 집행유예 받았더라도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도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 그 기간 동안 중개업만 못하는 거예요. 결격사유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중개업만 못하는 거지. 그러면 그거 끝나면 이제 중개업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자격증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집행유예 받고 어떤 사람 많아요. 이게 수강생들 중에서. 쉬는 시간에 쫓아와. 이거 이제 강의하면. 나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자격 취득할 수 있냐. 그럼 학원 등록할 때 그 몇 번 물어보고 등록했거든요. 된다라니까. 근데 또 수업 듣다 보면 또 불안하니까 또 쫓아와. 내가 집행유예를 2년 받았는데 1년 지났대. 자격증 취득할 수 있냐. 취득할 수 있어요.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래서 공부하면 합격하면 자격증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집행유예 받은 사람, 징역형 선고 받은 사람, 벌금형 받고 벌금 300만 원 받은 사람. 이거 중개사법 위반해서 벌금 받으면 또 결격이거든요.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 그럼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자격 취득해 놓고 이제 몇 년 기다리면 그 기간 끝나면 중개업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집행유예 2년 받았으면 1년 지났으면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1년 지나잖아요. 합격하자마자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유예기간 끝나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간혹 쫓아온다니까, 집행유예보다. 왜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폭행죄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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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로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거, 뭐 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합격하면 자격증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뒷페이지를 넘어갔으면 시험 시기가 나와서 우리 시험을 말합니다. 중개사 시험 매년 몇 회 이상? 1회입니까? 1회 이상입니까? 이상에다 동그라미. 1회면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공부 안 해도. 1회 이상. 1년에 2번 볼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올해는 시험 시행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의결 동그라미 없어요.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2년에 한 번씩 시험 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소리요. 2년에 한 번씩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뭐, 당해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때는 시험 시행기관장, 이분들이 단독으로 결정 못 해. 심의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의결을 거쳐서 해야겠어요. 올해 이게 시험 나왔어. 의결상, 심의상 시험 나왔거든요.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시험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의결상, 심의상. 이해됐습니까? 네. 의결을 거쳐서 당해연도에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양가로 1번, 시험 1부 문제. 자, 첫째 줄.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다음 해 동그라미. 다음 해 동그라미. 다음 해가 뭐요? 다음번, 다음 시험, 다음번.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 연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볼 수도 있고
1년에 2번 볼 수도 있으니까 다음 번에 1차 시험을 면제를 해줍니다. 뭐에 합격한 사람? 1차 시험. 그러면 부동산 관련 학과 석사학위 소지자. 이 천안 쪽에서 나사렛대랄지 뭐 이래도 백석대인가? 그 부동산 학과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학과 석사학위, 박사학위 취득자 1차 시험 면제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줘요? 아, 박사나 취득했는데? 아, 그래도 안 해줘? 부동산은 박사인데? 절대 안 돼? 어? 아, 법에서 안 돼? 아, 우리 법에서 안 돼? 그럼 오로지 어떤 사람? 그래,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1차를 면제죠. 석사, 박사 안 해줘. 옛날에 해줬거든요. 한 15년 전에. 15년 전에는 그 석사학위 이상 1차를 면제해줬어. 2차는 안 해주고. 그래서 옛날에 그분이 와서 내가 지금 이것만 해서 20년째인데 강의가 15년 전에 한 분이 그 야간반 다녔거든요. 군인이에요. 그 당시 중령인가? 군인인데 야간반 중개사 학원을 다녔어요. 근데 자기가 와서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는 1차 면제 받으려고 대학원을 갔대. 대학원을 부동산 학과. 군인들은 뭐 공부할 시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원에 뭐 돈 내놓고 조금 하고 그러면 뭐 논문 잘 쓰고 하면 학위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학원을 다녔는데 한 4학기, 한 학기인가 2학기인가 2학기인가 남겨놓으니까 이게 법이 바뀌어본 거야. 1차 면제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중개사 공부를 하러 온 거야. 1, 2차를 다 했지. 자기가 이야기하니까 알지 제가 어떻게 했지. 자기는 1차 시험 면제 받기 위해서 대학원을 간 거래. 근데 이제 대학원 다니다 보니까 한 학기인가 2학기인가 남았는데 이 법이 바뀌어본 거야. 면제 안 해준다고. 그래서 지금은 오로지 박사, 석사 필요 없어. 오로지 어떤 사람만?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다음에 1차 시험 면제요. 여기서 1차만 합격하신 분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이분들만 1차 시험을 면제죠. 다른 사람은 안 해줘. 절대 안 해줘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용어 좀 익혔어요.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생긴 지가 한 몇 년 됐거든요.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요즘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올해도 출제되고 있고, 28회도 출제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동그라미. 그리고 둘 수 있다 그랬어요? 둔다 그랬어요? 둘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돼. 정책심의위원회는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는데 국토교통부에다가 둔다 그랬어요? 둘 수 있다? 자, 두 가지 다 충족돼야 돼. 이게 시험에 자주 둔다 그러면 틀리고 협회에 그러면 틀려요. 국토교통부란 말, 둘 수 있다는 말. 이거 두 가지 신경 써주세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그럼 이제 국토교통부를 협회로 바꾼다 할지, 둘 수 있다를 둔다로 바꾼다 할지, 이렇게 시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친 거에 다 이유가 있어, 동그라미 친 거요. 그냥 동그라미 칠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꾼다고, 문장을 바꾼다고, 둔다 그렇게 바꾼다 할지, 뭐 협회라고 이렇게 바꾼다 할지. 그죠? 예,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는 말. 그리고 구성. 이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외워야 되고. 자, 이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출제가 돼. 그럼 틀려버려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고 이원은 누가 임명 이촉한다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또 뭐라고요? 국장이 임명 또는 이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국토교통부장이 임명 이촉하죠? 그러면 여기 또 이제 시험에 시험 시행기관장으로 바꿔. 그럼 틀려버려요. 국장만 되냐? 국장이 임명 이촉합니다. 자, 이원의 임기는 몇 년이라고 했어요? 2년. 자, 이원은 사임 등으로 새로 이적된 이원의 임기는 전임 이원은 남은 기간, 전임 이원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심의 동그라미. 심의상. 올해 출제가 됐어요. 28회 때.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이거 심의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뭐다? 육성. 이것도 심의. 중개보수 변경. 이것도 뭐다? 심의.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보장. 이것도 뭐다? 심의. 그러면 심의상 몇 가지? 네 가지 외워야 되는데, 그 보충해 보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2번, 1번만 시도의사가 따라야 돼. 구속력이 있어. 그럼 2번, 3번, 4번 묶어보세요. 이건 따라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시도의사가 따라야 된다는 규정이 없죠?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시험이상인데 네 중에서 구속력이 있는 것은 몇 번? 1번만 시도의사는 따라야 돼. 2번, 3번, 4번은 따라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이것도 작년에 출제가 된 문제예요. 자, 봐보세요. 그러면 이 심의사항이 네 가지를 알아야 되고 그 중에서 구속력이 있는 것은 1번만 구속력이 있어요. 2번, 3번, 4번은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오른쪽. 자, 그러면 시험을 시행하려면 시험 공고를 하게 되겠죠? 두 번째 줄 맺어보세요. 매년 2월 언제까지? 예정시험일시를 공고합니다. 여러분들 29회는 예정시험 아직 공고 안 됐죠? 2월 28일까지 한 1월 정도 공고가 나와요. 시험 언제 본다는 거, 몇 월 며칠 날 본다는 거. 이해됐어요? 곧 공고 나 1월달 되면 한 두 달 있으면 공고 날 거예요. 2월 28일까지니까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한 1월 정도 공고가 나요. 예정시험일시. 근데 진짜 시험일시는 언제 나? 시험 생일 90일 전에 나옵니다. 양갈 2번 세 번째 좀 잊어보세요. 진짜 시험일시는 90일 전. 며칠 전? 시험 장소, 시험 일시 이런 공고돼. 뭐 천안 공고에서 시험 본다 이렇게 공고가 난다고. 그건 석 달 전에 나와요.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90일 전이라는 단어, 2월 28일이라는 단어. 이걸 외우고 있으면 돼요. 자, 부정행위자. 자, 부정행위자 시험은 무효입니다. 무효. 첫째 번 무효 동그라미. 몇 년간 시험 못 본다 그랬어요? 5년. 5년간 아까 했고. 그럼 이때는 지체 없이 다른 시험 시행 기관에 통보를 해주게 돼 있어요. 지체 없이 동그라미 펴보세요. 우리 과목에서는 지체 없이가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기간이거든요. 우리 과목에서는 기간 깡그리 알아야 돼. 지체 없이, 즉시, 5일, 7일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체 없이 통보를 해요. 다른 데 시험 못 보게 하려고 해요. 그럼 아까 시험은 시도별로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충남에서 부정행위자 걸리다가 오면 서울에서 봐볼 수 있잖아요. 못 보게 하려고 통보를 해줘.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렇죠? 그 다음에 자 2절로 넘어서 합격자 공고. 자, 합격자 공고는 누가 합니까? 첫째 줄 중간에 보면 시험 시행 기관장이 합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 동그라미 쳤어요. 시험 시행 기관장은 원칙적으로는 시도의사 예의적으로 국장이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공고해. 28회 아직 공고 안 나왔잖아요. 곧 나올 거예요. 자, 이건 시험 시행 기관장이 하고 자격증은 근데 누가 줘? 시도의사 동그라미. 자, 7번 봐보세요.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해도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주고 국장이 시험을 시행해더라도 자격증은 누가 줘? 자,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해더라도 자격증은 누가 줘? 오로지 시도지사예요. 자격증 그러면 오로지 시도지사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어디로 받으러 가야 돼? 여러분들 합격하면 자격증 어디로 받으러 가야 돼? 아, 그것도 또 해야 돼요? 이 시도지사 할 때 여기서 시는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말합니다. 천안시는 여기서 말하는 시가 아니야. 여러분 시도지사 할 때 시는 별도 말이 없더라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해.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 충남 도청으로 가야 돼. 충남 도청이 어디 있어 지금? 홍성으로 가야 된다고. 여기서 자격증을 준다고. 그러니까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더라도 시도지사고 위탁이 됐을 때도 누가 줘? 시도지사고. 시도지사 시험을 시행할 때도 시도지사. 이거 시험 자주 나와. 자격증은 오로지 시도지사야. 그러면 시도지사 할 때 시는 특별시장, 광역시를 말해.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시는 이건 천안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별도 말이 없더라도 시도지사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한다고. 이해됐어요? 네, 시장, 군수, 구청장, 시군구 할 때가 일반시를 말하는 거고. 이건 상식으로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거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재교부. 그러면 자격을 취득했다가 재발급 받은 경우 어떤 경우 재발급 받겠어요? 못 쓰거나 분실하거나 그러면 재발급 받겠죠.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재발급 받느냐 이걸 알아야 돼. 시도지사인데 마지막 제출
어떤 시도이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 그 밑에다 적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이사 X. 사무소가 있는 시도이사 X. 사무소 X라고 적었어. 사무소 소재지 시도이사가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가 제9급권자요. 교부한 동그라미 쳤어요? 사무소 소재지 X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 여러분들 어디서 시험 볼 예정이에요? 천안에서 보겠죠? 그러면 자격증은 누가 줘? 충남? 도지사가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서 영업하다 분실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장한테 가야 돼요. 충남 도지사. 그래, 교부한 곳으로 와야 돼. 교부한 곳으로. 교부한 곳으로. 사무소가 있는 곳이 아니라. 가깝게는 서울이 가깝지. 서울에서 영업하다 분실했으면 충남 도지사한테 온다고. 교부했던 곳이에요. 교부한. 사무소 소재지 그러면 틀려버려요. 교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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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했던 곳에서 재발급 받습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자, 뒷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양가리 2번 첫째 줄. 자,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납부하라고 했죠? 네.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 동그라미 쳐서요. 줄여서 지단. 지방자치단체를 줄여서 지단. 아이, 일일이 쓰려면 그러니까. 이 지단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말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이것도 또 기초니까 알아야 되겠네. 광역자치단체 있어 없어요? 광역자치단체가 있죠? 그럼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광역자치단체는 어디를 말해요? 시도를 말해요. 기초자치단체가? 시군구를 말해요. 그러면 충남도는 광역자치단체고 서울시도 광역자치단체고 천안시는 기초자치단체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거기 자격증 재발급할 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하라고 했죠. 그러면 시군구 조례를 따라야 될까? 시도 조례를 따라야 될까? 이제 이게 문제야. 상식적으로 시도 조례를 따를까? 충남도 조례를 따를까? 천안시 조례를 따를까? 시도? 왜? 교부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왜 시도조례냐면, 시도조례라고 적어. 지방자치단체 밑에다가 시도조례라고 적었어요. 왜 시군구조례가 아니고 시도조례냐면, 시도지사가 자격증 재교부 해주니까 그래요. 시도지사가 자격증 재교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조례. 여러분은 충남도조례를 따라야 돼.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5,000원 납부하라 하면 5,000원 납부하는 거야. 수수료. 재발급할 때 뭐 돈 달라 하잖아요. 5,000원 납부하면 5,000원 납부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시도조례라고 적었어요? 네, 수수료 납부 있어요. 자,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서는 놔놓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뭐, 자격증 양도되어, 양수되어 금지, 사칭 금지하자. 올해 시험 나왔거든요. 자, 자격증을 다른 사람이 양도되어 하면 안 되겠죠? 그 일단 지문 익혀야 되니까.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의 자기 성명 동그라미,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되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성명을 사용하게 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해도 안 되고, 자격증을 양도되어 하게 해서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양수되어 분지. 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되었던 그럼 사용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양도되어 해도 안 되고, 양수되어 받아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사칭금지. 공인 중에 아닌 자 동그라미.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명칭을 쓰라, 쓰지 말라? 쓰지 말라. 그러면 공인 중에 아닌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수없이 많죠. 여러분들 지금 공인중개사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사칭하지 말라. 그럼 어디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 명함이랄지 전달지 뭐 이런데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누구누구 받고 다니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칭하지 말라. 이거 걸리면 다 1년하고 1천이야. 징역 벌금 들어가 버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 이해되세요? 예, 이제 벌칙은 나중에 할 거고 일단 자격증 빌려주지 말고 빌리지 말고 공인중개사 사칭하면 돼, 안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친해지면 여기 계신 분이 이제 같이 공부하다 보면 친해질 거 아니에요. 7월 되면 공인중개사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래. 아니 자격증 안 나오는데도 막 그렇게 그렇게 사칭하면 관계없지만 공식적으로 명함 받고 돌리고 그러면 안 돼. 이해됐어요? 예. 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20페이지까지만 할 거고 2장까지 했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래도 오늘 4문제 정도 나와요. 오늘 배운 데서 많이 배웠어요. 보통 하루에 한 4-5문제? 예, 하루 수업이 그래요. 보통 시험 출제 빈도를 보면.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도 일단은 이 결석을 하면 안 되고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앉아 있는 것은 적응될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강의 듣다 보면 처음에는 앉아 있는 것 자체도 힘들거든요. 3시간. 앉아 있는 거 했는데 좀 이제 적응이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일 민법이죠? 예, 민법. 그분은 또 박사잖아요, 박사. 민법. 법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강의 듣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